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켬테이블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네요. 박정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 켬테이블의 주제는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 이유정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유정 팀장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저는 2005년에 연구원에 처음 입사했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사업화팀을 거쳐서 지금은 현재 국제표준기획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국제표준기획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국제표준기획팀은 사실 저희 연구원의 비전과 굉장히 뚜렷하게 일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전 뭘까요? 한의학연구원의 비전은 우리는 과학화, 표준화를 선도하여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비상한다. 이게 저희 연구원의 비전입니다. 네. 거기에 명확하게 표준화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 표준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제표준기획팀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 하지만 막연하게 이제 세계화, 표준화라는 건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표준팀에서는 네. 이제 한의계에 필요한 국가표준 그리고 국제표준 이렇게 문서 두 가지를 개발하는 걸 주요 업무로 하는데요. 국가표준이 있고 또 국제표준이라는 게 네. 다르군요. 네, 국제표준은 이제 ISO라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네. 만들어지고요. 그 기구 안에 전통의학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학 섹터에서 전통의학을 다루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표준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문서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나 크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S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국가표준. 네,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업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KS는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국가표준. 정말 다양한 일을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성과를 포함해서 한의계 전체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산업에서 쓰여지고 있는 제품들을 표준화 어떤 걸 할 건지 우선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수요 조사가 된 것들 중에서 국제표준이 필요한 거 그리고 국가표준이 필요한 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순서대로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표준을 몇 명 팀원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의계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분과회의, 전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필요한 표준들을 추려내고 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열심히 또 홍보도 하실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이셔야 되니까 이거 관련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준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표준이 중요해요. 규격, 표준. 표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한의계에 표준이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없다고 우리가 한의원을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의료계의 표준의 제일 중요한 점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을 치료하는데 그 침이 어떻게 멸균되고 소독되는지 그다음에 치료 이후에 그 의료 제품은 그럼 어떻게 처리될 건지 안전하게 사용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처치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 규격을 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더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거시거나 해서 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 팀에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건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전화를 받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국제표준부터 좀 알아볼게요. 국제표준 ISO가 딱 떠오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전통의학 분야가 따로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인데요. 그 국제표준화 기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300여 개의 기술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통의학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의학이다 보니까 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기술위원회 아래에 어떤 표준을 다룰지에 따라서 작업반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표현을 작업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품에 따라 그룹을 나눈 건데 한약, 그다음에 한약 제품, 그다음에 침도 있고요. 네. 의료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의계 전통의학계 용어를 네. 다루는 작업반도 있고, 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작업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그렇게 나누어진 작업반들은 1년에 한 번 총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사구, 그러니까 전통의학기술위원회의 번호가 이사구예요. 그래서 ISO TC 이사구라고 통칭을 합니다. 아,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ISO 기구 밑에 전통의학 분야의 전통의학 분야를 이렇게 명칭을 숫자로 주거든요. 그래서 TC 이사구. 저희는 이사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 이사구는 2009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설립된 때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참여해서 국제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설립된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네, 한 번 취소되고 계속 총회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어디에서 개최가 돼요? 총회는 이제 아시아 국가하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네. 요번에는 총회가 2023년 6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됐었어요. 아, 그때 우리 팀장님도 가셨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럽에도 이 전통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 아닐까 싶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상 못했던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이 중동 국가들도 전통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생각보다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전통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표준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어떻게 더 관심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세요?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을 개별 국가에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진다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팀장님,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는 전쟁터 속에서 우애가 싹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표준은 이제 각 국가의 의견을 다들 대표로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온 안건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들 본인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거고요. 그 모습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제 표준에 있어서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의 안건이 뭐 상정되기도 바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통과되기도 바라는 거고 그 대신 협력은 또 잘해야 되는 거고 협력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국제표준은 저희가 제안한 표준이 국제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전 세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사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의를 해줘야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신규 표준이 되려면 적어도 5개 이상의 국가가 전문가로 누가 참여하겠다고 실명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에 그냥 찬성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표준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갈 거다라고 이름을 써줘야만 이게 국제표준으로서 개발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가 간의 미팅도 굉장히 많고요. 그 실제로 회의하는 그 공식 회의 말고도 티타임이라든지 점심시간, 아침시간, 저녁시간 등에서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우리 아이템을 어필하고 전문가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런 협력이 굉장히 물밑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표준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표준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준 업무를 하십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전문가로서 회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서로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국가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협력하면서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준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원하는 어떤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 쓰여질 때 못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을 서로 고려해서 개별 국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안에 또 저희 기술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내는 것이 사실은 표준의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을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낼지 협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전을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비전과도 잘 어울리는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 6월에 아까 중국 상해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이 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